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비를 뚫고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비 많이 내리나요? 시시각각 변해서요. 저 나올 때는 뭐 정말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예. 저 출근할 때 비가 안 왔었거든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동남아 지역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코 바뀐 것 같은 같아요. 느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 피해 없도록 잘 이제 유의하셔야겠고요. 시장 보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공개됐는데 뉴욕장 정규장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막 서프라이즈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예상했던 정도 나왔고 중개 매출이나 이 영업 그 주당 순이익 보시면 이때 딱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바닥 찍었다라는 바닥론에 좀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도움이 됐었던 게 전통이나 뭐 스마트폰 PC 부분이 약했는데 챗GPT로 인해서 AI 부분 수요 급증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다음 분기에 더 크게 반영이 될 것이라는 CEO의 코멘트 있었고요. 감산 계속한다고 하고 웨이퍼 투입 축소 비중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 감산을 조금 더 세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그런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이거는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네.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마이크론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좋았다, 뭐 서프라이즈했다 이런 내용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예. 뭐 미국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회계 연도 기준 4분기의 가이던스는 역시 대규모 적자고요. 네. 눈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점을 찍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회복에 대한 속도 자체는 좀 제한적이구나라는 약간의 우려감은 있었던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업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EO가 업황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바닥이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분쟁과 관련된 우려감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번 이제 CAC였나요? 그쪽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요 기관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맺은 것에 대해서 네. 우리의 회복 속도를 좀 늦추게 할 만한 요인이다라는 예. 아쉬운 부분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내용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저점에 대한 확인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중국이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안 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쪽에 수혜까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예. 적어도 우리나라 업체들의 반도체는 나갈 만큼은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것이겠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HBM3나 아니면은 DDR5와 같은 새로운 반도체로의 전환 이슈와 함께 이것을 가장 잘하는 기업이 어딘가를 보면은 결국은 지금은 SK하이닉스의 야구위, 그리고 예. 시간이 지나면은 삼성전자는 충분히 이 부분을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비교 우위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복에 대한 속도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먼저 올라온 주가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떨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 환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은 일전에 한번 짚어드렸던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을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 3년 전 이 외국인의 비중 대비해서는 볼륨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하면서 주가의 상승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보다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조금 더 나은 그렇죠.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수혜까지는 아니더라도 디폴트 값 정도는 우리는 된다. 그렇죠. 거기는 피해받는 것 여기 있지만은. 미국은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우리는 그 중립적인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수혜가 된다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이니까. 그건 된다면요. 이제 나중에 네. 예. 뭐 어찌되었든 반도체에 대해서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지 종목별 내용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사실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네. 선단 공정과 같은 새로운 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HBM3나 DDR5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훨씬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뭐 신공정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레이저셀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HBM3와 같은 기업들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올라서고 있고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은 워낙 강자로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의 투자 전략 자체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대한 회복 시그널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결국은 이제 DDR5가 가격이 떨어졌었고 지금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예. 수요처에 대한 상승도 있지만 DDR4램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DDR5도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DDR5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회복세가 먼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범용 반도체 쪽도 가격이 회복이 될 겁니다.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러한 부분들에 좀 속해 있는 범용적인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유효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장 초반 이 클린룸 투자를 좀 늘린다. 삼성전자 쪽에서 갑자기 그러면서 신성이엔지. 그렇죠. 예, 이런 기업들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클린룸 투자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신규 팝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뭐 클린룸과 관련된 신성 ENG뿐만이 아니라 CCSS라고 하는 이제 탄소 포집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칠러와 스크러버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넓게 종목군들을 보시면서 좀 덜 부담스러운 종목군들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 네. 주시는 것 같은데 주요 내용 정리해드리면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양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마 삼성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걸 네. 거예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 혹시 오늘 주가 반응이 있을까 봤는데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6G 통신을 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클린룸 규모를 7.3배. 네. 정도 확대하기로 언급이 되면서 주가 탄력이 가장 붙는 게 클린룸 쪽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후공정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메모리 쪽은 범용 반도체 쪽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세가 거의 대부분 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사실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주가 부담이 없는 쪽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의견 주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여쭈겠습니다. 네, 뭐 저는 항상 나올 때마다 동일한 투자 의견을 드리죠. 예. 뭐 원익 QNC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와 같은 소모성 부품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동진 세미캔과 같은 기업, 뭐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전통적인 소재 부품 관련 업체들은 주가가 좀 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 평가라는 점 기억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는 울상, 오늘은 미소 뭘까요? 2차 연지인데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어제 특히 양극재가 급락을 맞아요. 했는지 궁금해요. 뭐 사실 이유에 갖다 붙이면야 예. 많은 부분을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갖다 붙인다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 뭔가에 이제 섹터별로의 개별적인 집중적인 악재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 거기에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을 앞둔 상황, 거기에 대해서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앞두고 장중 이제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부담감을 작용을 했었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집중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단 종목군들이 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수급의 악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그 집중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쪽에 좀 집중이 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또 하나의 시장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업종군들이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어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자동차주들이 좀 좋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기업들의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기 어닝 시즌에 입각해서 예. 결국은 2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찾는구나라는 시장의 인식이 어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2차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의견들이 좀 엇갈림 속에서 약간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쪽의 탄산리튬 가격이 워낙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차에 따른 레깅 효과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품가에 대한 하락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원재료가의 하락이라는 것 자체가 반영되는 시기가 조금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은 낮아진 탄산리튬 가격 때문에 수산화 리튬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주요 배터리 셀 혹은 양극재 관련, 특히 이제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에 이제 탑라인, 즉 이제 매출의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눈높이 대비해서는 조금 낮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떨어진 원재료를 투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제품가는 크게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분기 어닝 시즌에 입각해서 호실적주들이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약간의 물음표가 던져진 섹터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라고도 어렵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분기의 실적 불안감을 딛고 3분기의 실적이 3분기 실적 기대감이 확대되는 시기, 이때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움직인 전의 하락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지난번에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했을 때 한 번 밀렸다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다시 맞추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네. 올라가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매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좀 그래도 과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생각보다 사실은 더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어제 뭐 특별한 그 악재가 새로 터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자라는 쪽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먼저 이제 상승폭이 확대되는 쪽은 배터리 장비 쪽, 네. 예, 그리고 양극재는 약간의 그렇죠. 회복이거든요. 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정도면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의 투자 의견 자체는 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조금 조심하자라는 입장이고, 예. 다만 이제 섹터 내에서 그러면 위의 섹터를 찾자라고 한다면은 예. 사실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기술 같은 기업이 워낙 좋은 수주를 해내서 이제 올라간 거지. 예, 어제 수주로 급등했죠. 그렇죠. 예. 그것이 뭐 종목군 전반적으로 막 엄청나게 확산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오늘 주가 반등에 저는 눈여겨보이는 부분은 이제 배터리 셀 관련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이제 양극재의 변동성보다는 AMPC 반영과 함께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1분기에 올렸었던 셀 관련 기업들이 배터리 쪽 내에서 수급이 유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분기 어닝 시즌을 배터리 관련주로 좀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셀 기업들이 좀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는 이러한 변동성을 좀 잘 이겨내면서 매매 잘해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양극재 관련주들 혹은 소재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을 접근하는 것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니겠지만은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분기 실적의 우려감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있습니다. 더 시간을 보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쉬었다가 접근하는 전략 이후에 다시 한번 네. 종목들 추려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한 가지 지금 네. 제약 쪽이 급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여쭈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엮여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도 오늘은 13% 지금 떨어지고 있고 대웅제약도 한 10% 갑자기 수직 낙하를 하거든요. 네. 아직 뚜렷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는데 추측을 해보자면 지난번에 셀트리온 한번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대했었던
PBM 등재였죠. 예, PBM 등재가 불발이 되면서 물론 전체 PBM이 아니라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한 기업의 PBM 등재가 이제 불발이 되면서 바이오 시밀러 주가 그때 같이 밀렸었거든요. 네. 혹시 이런 제약 바이오 쪽에 실망 매물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그거는 개별 이슈라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우리 열심히 이제 해외 쪽에서 PBM하고 협의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다른 기업이랑 그렇죠. 예. 보여주면 돼요. PBM 등재를 해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오시밀러 이슈 때문에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부분과 함께 주가 조정 나오면서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어제 또 공시가 나왔죠. 메디톡스와의 이제 1심 관련된 내용에서 검찰이 새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예.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이러한 기업들은 뭐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인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그럼 제약바이오 업종군들이 왜 최근에 좀 흔들릴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오른 것도 없는데 그렇죠. 악재만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국내의 대표적인 성장주들이에요. 그리고 성장주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주가 금리. 예.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가의 움직임은 금리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할인율의 상승과 함께 그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 년간 돈 하나 안 벌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초에 여러 가지 우려감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됐을 때 결국은 자본 확충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몇 년간의 임상을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미리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예. 아니면은 어느 정도 돈을 벌어가면서 할 수 있는 기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라고 했던 이유도 예.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자금에 대한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예. 이제 바이오텍 쪽으로 이동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예. 오히려 금리가 높아지면서 채권 가격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그쪽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전환이 되면서 예. 한계 바이오텍 기업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미국의 추가적인 긴축 관련된 우려감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된 현재 주가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분간은 좀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갑자기 낙폭을 확대하면서 지수를 흔들고 있어가지고 제약바이오 긴급하게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검찰에서 보톡스 기술 도용 의혹에 대한 이제 대웅제약 재수사 소식으로 네. 인해서 대웅제약은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금리와 맞닿아 있는 과거의 전통적인 성장주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흐름과 연관해서 보자라는 포인트 체크해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보겠습니다. 오늘 화려하게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CQ센. 예,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상장 첫날 그 지수 제한폭이 확대되는 적용된 첫 번째 기업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따상까지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4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따따블이 가능한 네. 그런 종목입니다. 공모가 3,000원, 지금 한 9,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Q센 간략하게 보고 이번 이 새내기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오늘 주가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따따 갔으면은 뭐 투자자분들 많이 좋으셨겠지만은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은 부분일 것 같고요. 뭐 그 이유는 이제 알맥의 사업적 영역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예. 뭐 AI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인데 사실 엄청나게 성장주로서의 평가를 받지는 않는 물론 이제 동종업계의 판단이고 예. 이 CQ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한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상장하는 알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쪽에 배터리 케이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시장 내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뭐 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고 사실 회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회사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과거에 나왔었던 이제 증권사의 퀀트 분석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었던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냐? 네. 유통 물량이 적고 보유 회수를 많이 해주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었다. 즉 상장 초기에 엑시트를 할 수 있을 만한 물량들이 적어야지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공모가의 그 기관 투자자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모가 상단을 초과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유통 물량수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물량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만 푼다 그러면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그 반대면 힘이 없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보유예수 물량도 같이 좀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 그 부분들 새내기주에 대한 관전 포인트 체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